페미니스트는 되게 좀 난폭한 변태인 사람? 변태까지였어요. 아까 그러니까 그거네.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스트. 완전 그거야. 내가 뭐 인스타 그 소개란에 페미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되고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나 페미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되고 남자를 가지고 잠재적 가해자 취급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페미를 왜 잠재적 과격한 사람 취급하죠? 아니 페미니스트라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위로와 어떤 그 안전한 구역을 서로 이렇게 포획해 갔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세어의 박이 쿼카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한국의 페미가 진짜 과격할까? 한국의 페미니즘이 오염됐다고? 라는 주제로 아가리를 털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네. 사실 잠시만요. 진짜 미안합니다. 그 최근에 여성의 날을 기념해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정체화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게 나왔는데요. 그거에 반해서 그 세부 항목들의 성역할에 대한 것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사실 굉장히 페미니스트적인 인식은 높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면서 그냥 무턱대고 페미니스트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진 것 같아요, 최근에. 맞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너 페미야? 라는 질문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다가오는 시대가 된 것 같거든요. 일례로 저도 고등학생 때 82년생 김지영이 그때 필독 도서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앞자리 남자애가 이렇게 휙 뒤돌아보더니 너 페미야?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페이스북이 한창 유행이던 시기였는데 그때 아까 한국 페미 특 해가지고 엄청 뭐가 많이 떠다녀서 페미니스트는 되게 좀 난폭한 변태인 사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변태까지였어요. 아까 그러니까 한국 페미니스트 특 하는 사진에 보면 그 상의탈이 하는 사진 그게 진짜 많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일단은 걔가 말한 그 페미야? 라는 질문은 그 상탈한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았어.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나는 페미니즘은 지지하지만 과격한 페미니스트는 동의할 수 없어 막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일단 그때 페미니즘이 뭔지 페미니스트는 뭔지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 두 개가 사실 페미니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페미니스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두 개가 완전 다른 얘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까 말했던 보고서에서 나왔던 것처럼 페미니즘의 인식은 동의하지만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정체화하는 걸 두려워하는 심리도 사실 여기에서 기인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그 친구가 너 페미야? 라고 물어봤다고 했는데 그 너 페미야?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은 것을 함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는 그걸 상탈한 여자, 그러니까 젖꼭지를 까고 있는 여자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누구 또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 뭔가 외부에 나가가지고 뭐 요즘에 뭐 하고 지내냐라고 물어보면은 사실은 이 오세요 활동이 지금 제 인생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걸 한다는 걸 밝히는 게. 그러니까 유튜브 한다고 하면 어떤 유튜브 해? 라고 하면 페미니즘 유튜브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말이 입이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맞아. 사실 나 페미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남자도 가사노동을 해야 되고 이제 육아도 공동육아를 해야 되고 남자도 육아휴직 쓸 수 있고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나이 또래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 인식이 자리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미야? 라는 어떤 정체성이 꺼내기 어려운 어떤 정체성이 된 것일까에 대해서 좀 오늘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한국 사회에서 특히 남성들이 말하는 그 방식이 페미니스트들에게 우리를 한번 설득시켜봐 라는 스탠스라는 애티튜드가 굉장히 강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나를 설득해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우리는 남성은 이성적인 존재니까 감정적인 너네가 최대한 우리의 이성적인 언어를 획득해서 우리를 설득시켜봐. 왜 우리나라에 아직도 차별이 있어? 역차별 아니야? 사실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저는 폭력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권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나를 한번 설득시켜봐. 왜냐하면 내가 맞으니까. 사실 내가 생각하기에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아. 그러니까 내가
맞지 않다는 걸 틀린 너가 설득을 해봐. 그러면 맞아요. 내가 한번 생각해볼게. 태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떤 수직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에티튜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까 그 고등학교 친구와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자면 내가 그때 페미라고 정체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그런 과격한 어떤 사람 이꼴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해서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한국의 페미니즘이 오염됐다. 페미니스트가 과격하다라는 수식어가 붙는 게 애초에 맞는 문장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너가 수학 전공자야. 그런데 수학 전공자들은 다 꽉 막힌 것 같아. 아니 한국 수학은 오염됐어 라고 얘기하는 거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페미니즘은 여성의 생존과 여러 가지의 그 노동과 돌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걸 가지고 다 뭉뚱그려서 과격하다, 오염됐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문장 자체가 성립이 되는가 했을 때 성립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와 현재의 어떤 역사성을 싸그리 무시하고 지금의 페미니스트들은 잘못됐기 때문에 한국의 페미니즘은 오염됐기 때문에 페미는 옳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게 앞으로의 미래에 더 나은 논의를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왜냐면 어디 가서 나는 페미니스트고 이런 거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라는 얘기를 잘 못한다는 거는 이 논의를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저는 약간 음모론적으로 생각합니다. 악마화를 시작한 거죠. 페미의 악마화. 아니 그거 난 음모론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맞아. 생각해. 음모론 아님. 이게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람들이 있고 페미니즘에도 사실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동의하는 페미니즘도 있고 그렇지 않은 페미니즘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우리 안에서도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아. 단일하지 않아. 단일하지 않은데 이거를 계속 단일한 존재로 묻고 너네는 잘못됐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게 사실은 어떤 그 혐오의 기반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성 혐오가 그런 거잖아요. 여성들은 단일한 존재가 아닌데 여성을 단일한 존재로 묶어서 그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어떤 경우에는 성녀고 그렇지 않은 모든 여성들은 다 창녀로 만드는 이것이 어떤 여성 혐오의 구조인 거잖아요. 이것과 지금 페미가 과격하다라고 프레임 씌우는 그 구조가 저는 완전히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사실 나쁜 년을 만드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거 약간 좀 저희도 그러면 억울한 부분을 약간 얘기하자면 누가 더 억울하자 이거를 약간 대결하는 거 맞긴 한데 그러니까 남자를 가지고 잠재적 가해자 취급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페미를 왜 잠재적 과격한 사람 취급하죠? 아니 페미니즘 완전. 얘기를 할 때 뭔가 우리를 더 검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드라마에서 저놈이 너무 나쁜 짓을 했어. 그러면 내가 저 미친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 미친놈이라고 얘기하는 게 내가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역시 너는 페미라. 나 실제 있었던 일이야. 같이 드라마를 보다가 현주야 너가 그렇게 말을 하면 반감이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제가 저랬다니까? 이러니까 아니 근데 너가 조금 더 유순하게 말을 해야지. 나는 그래서 너가 페미니스트가 좀 싫은 것 같아. 이런 얘기. 드라마를 보면서도 유순해져야 된다는 거야? 아니 제가 성폭력을 저질렀고 저런 드라마를 했다는 걸 화를 냈는데 이걸 화내는 게 반감이 들 만한 이유냐. 그러니까 이 사실 자체를 놓고 보면 너무 화날 일이잖아요. 근데 내가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이 말을 하게 되면 되게 과격해서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되게 착한 페미니스트가 되려고 계속 막 그거네.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 완전 그거야. 결국에는 내 태도만 남고 그 대화에서는 그 안에서 그 배우가 어떤 행동을 했고 그게 얼마나 질타받아야 되는 행동인지는 싸그리 지워진 거지. 그러니까 사실 그 태도의 문제를 덜고 자꾸 딴지를 거는 게 진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가리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진짜로. 그래서 애초에 태도를 지적하는 게 권력적이다라는 말을 아까 전에 이어서 좀 이렇게 끝맺어 봤고 그리고 사실 이런 얘기할 때 좀 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왜 계속 이렇게 침착하게 말을 해야 되는 건지. 사실은 대화를 하다 보면은 감정이 격해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침착하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특히 페미니스트가 혹은 여성이 혹은 장애인이 혹은 퀴어가 혹은 채식주의자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마이너인 사람들 그 소수자인 사람들이 그런 어떤 감정적으로 대화를 했을 때 너 너무 지금 감정적이야. 그러니까 너가 라고... 이 정도의 권리를 주장을 해야 되는데 너의 태도가 글렀어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린 이게 절실하고 이게 생존의 문제인데 이거를 어떤 권력을 가진 남성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 사람 되게 카리스마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주자가 있죠. 네, 한국엔 이준석, 미국엔 찰리 커크.
이준석이랑 찰리 커크가 둘 다 토론 투어를 다녀요. 근데 그 둘의 말하는 방식이 너무 비슷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러니까 그 찰리 커크 유명한 영상 중에 자 한번 상황을 가볼까요? 잠깐만. 누가 찰리 커크야? 제가 찰리 커크 할게요. 너가 여자 대학생이야.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생각해? 여성은 구성되는 것이에요. 아니 그니까 여자가 뭐냐고. 아니 지금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여성은 구성되는 거라니까. 와, 네, 야 미국에 뭐 몇 사람들은 돈 없어서 대학도 못 다니는데 대학도 다니는 여자가 여자가 뭔지도 설명 못하네. 아니 저는 계속 당신한테 말하고 있잖아요. 여성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존재예요. 아 그러니까 여자가 뭐냐고 이 대화인 거예요.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 말 꼬리를 잡잖아. 그러니까 여자가 뭐야? 여자는 여자로 구성되는 걸 여자라고 말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자가 뭐냐고.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수용할 수 있는 태도는 하나도 안 가지고 있고 그냥 나는 얘를 이겨먹기겠다 이 욕망만 엄청 가득한. 그러니까 토론이라는 것도 사실은 누가 이기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뭔가 서로 간의 생각을 나누고 누군가를 설득시키는 대화인데 이게 계속해서 이기기 위한 대화가 되면서 그래서 네가 나를 설득해봐. 아니 나는 설득이 안 됐어. 아니 너는 틀렸어. 그리고 계속 말꼬리를 잡고 뭔가 그런 사람들이 토론을 퍼포먼스로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었어. 맞아. 퍼포먼스로 이용해서 어쨌든 이 사람이 진 사람으로 몰아가면 이 사람의 논리도 다 설득력이 없는 게 되어버리니까. 그러면 과연 감정적인 것은 나쁜 것인가?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뭔가 대화 방식이 있어서 남성의 말하기 방식과 여성의 말하기 방식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뭔가 여성에게 허용된 말하기 방식과 남성에게 허용된 말하기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학습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성의 말하기가 더 감정적일 수도 있어요. 뭐 남성이 더 감정적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감정적이라는 것이 과연 나쁜 것인가? 이성적인 것은 맞는 거고 감정적인 건 나쁜 건가? 이거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준석이 대선 토론 때 나와서 했던 그 후보자의 아들에 대한 어떤 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 감정적인 것이 완전 네거티브하게만 쓰였을 때 그게 감정적인 거 아닌가? 그들이 말하는 말하기 방식에서 이게 지금 이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그 말이 정책을 토론하는 그 토론회에서 필요한 말인가?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고 있는 방송에서 할 수 있는 말인가 했을 때 결국에는 그 감정적으로 이기고 지는 싸움을 누가 하고 있느냐 했을 때 참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할 때 알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할 거야. 근데 그런 거 안 알고 보고 그냥 와가지고 말꼬리만 잡고 이게 무슨 토론이냐는 거지. 근데 그 있잖아요. 전장현 대표분이랑 이준석이랑 토론할 때도 너무 그게 확연하게 드러났잖아요. 아니 근데 사실은 왜 그 둘이 토론을 하고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준석이 도대체 어떤 대표자성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지 그거를 또 기획하는 그 방송국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거기 와가지고 왜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하는지 이준석을 설득시켜야 되는 거야? 그게 설득의 문제야? 이준석은 너무 이동하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그냥 다니는 아주 어떤 기득권의 남성의 어떤 그 사람인데 장애인 이동권 운동을 하는 당사자가 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나는 지금 이동권이 필요하다는 걸 이 사람을 납득을 시켜야 되는 일이야 그게? 그게 뭔가 이성적인 거랑 감정적인 거랑 이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 이준석이 이성적일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맞아. 누구든 자기 얘기가 되면 너무 내 이야기니까 뭐 나는 어떤 시스젠더 여성으로서 당장 밤길이 너무 무서워. 여성에 대한 안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차분하게 남 얘기하는 것처럼 할 수 있을까?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사실 나는 항상 그런 토론 프로그램 볼 때마다 댓글을 보면 항상 역시 이준석이 이성적이고 역시 논리로는 이길 수밖에 없네. 저 상대편 여자 패널 혹은 뭐 전장현 대표 패널 너무 감정적이고 무논리적이다. 오늘 참교육 당했네. 이런 얘기들로 댓글이 쫙 도배되어 있는 걸 보면서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 내가 저 자리에서 저 이준석의 상대편에 앉아있으면 내가 좀만 더 말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었거든. 그 당사자에 대한.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 짜놓은 판에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승리를 거두고 싶은 마음에서 이 생각이 비롯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 접근 방법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다. 당사자가 오히려 이 사람에게 유순한 말하기로 이 사람을 설득하고 구워 삶아서 나에게 맞는 정책을 얻어낸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시혜적이고 너무 권력적이라는 거지. 나는 결국엔 이 영상의 목적은 다 많은 사람들이 페미니스트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실 이 영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저는 페미니즘을 알게 되고 되게 위로받는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그동안은 항상 나의 의지의 문제다. 세상은 원래 이런데 이건 바뀌지 않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어떤 것인데 내가 너무 예민한 거다. 내가 너무 의지가 약한 거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게 나만 겪는 일이 아니었고 많은 여성들과 소수자들이 겪는 일이었고 그래서 이게 내가 잘못되거나 내가 제대로 못 받아친 게 아니라 이 구조 자체가 나를 되게 힘들게 하는 어떤 요소들이 정말 많구나 라는 걸 느꼈었거든요. 19살 때부터 알바를 했거든요. 자, 만나는 그 사업장에 사장마다 되게 이상한 놈들이 많았어요. 첫 번째는 40대 아저씨인데 나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고, 두 번째 알바하는 데는 마라탕집 알바였거든요. 근데 내가 그때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어. 근데 밥을 안 먹으니까 너 왜 밥 안 먹어? 저 다이어트 하느라고요 하니까 갑자기 팔뚝살을 쭈물쭈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놨어. 그러니까 요즘엔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꿔바로우 집는 집게로 팔뚝살을 쭈물거리는 거예요. 진짜 미친놈이잖아. 그리고 그 사람이 미혼 남성이었는데 같이 집 보러 갈래? 귀엽네. 막 계속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어. 같이 무덤 보러 갈까 봐. 그래서 나는 그때 너무 무섭고 힘든데 점장이 그랬고 사장이 있었거든.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어. 그래서 사실 이분이 이런 행동을 해가지고 좀 일하기 힘들 것 같다 하면서 울면서 막 전화로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그래 근데 걔가 딸 같아서 그런 걸 거야. 딸 같아서. 누가 딸한테? 그 사람은 심지어 미혼 남성 애도 없었어. 애가 없는데 딸 같은 심정을 어떻게 아시죠?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울면서 막 너무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원래 세상이 그런 거래.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페미니즘을 알지 못했던 나는 세상이 이런 건데 나 좀만 더 버틸걸. 알바 또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짧게 일하면 의지 없다고. 요즘 애들 요즘 의지 없다고 하는데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페미니즘 공부하면서 이게 나만 겪고 있는 일이 아니었구나. 정말 많은 여자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는 생존한 거구나 라는 걸 느꼈어. 그래서 저는 페미니즘을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페미니즘의 언어를 학습하는 거는 되게 스스로에게도 위로가 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비단 여성뿐 아니라 지난번 역차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성에게도 그 가부장제 질서가 너무 강요되는 남성에게도 그 책임감을 덜어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도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런 성차별과 이 성차별적인 구조에 의한 억압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좀 풀어서 말하자면 여자는 집에서 애나 봐, 집에서 살림이나 해 라는 말에 반대한다? 그러면 당신은 이미 페미니스트입니다. 맞아. 저는 어떤 황무지에서 페미 찾기를 굉장히 즐겨하는 편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꿀팁을 드리자면 저는 제가 알바하는 곳이 되게 사람이 많은 알바하는 곳이었는데 그 안에 100% 페미 한 명쯤은 있을 텐데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레이더를 켜고 엄청 샅샅이 찾아보다가 같이 담배를 피러 올라갔다가 사실 저는 페미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저도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어떤 분이. 근데 저기 지금 일하고 있는 저 언니도 페미고 막 누구도 페미예요. 나의 그런 지향이나 나에게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페미니즘이라는 가치를 누군가한테 얘기할 수 없어서 되게 삭막하게 느껴졌던 그 공간이 그 안에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람이 몇 명 있는 것만으로 너무 위안이 되는 거예요. 상담하고 있는데 상담사분이 현주 씨가 그렇게 연대하는 과정이 그 안에서 안전한 공간을 구획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그분들에게도 그리고 너 자신한테도 되게 좋은 방향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과는 물론 사람마다 너무 다르겠지만 내가 아픈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서로 돌봄을 하는 것이 무가치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감수성을 가지고 있고 페미니즘의 렌즈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너무 따뜻하고 엉겨붙어 있고 가혹한 거죠. 굉장히 모순적인데 그렇지만 그 모순적인 게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호호. 내가 뭐 인스타 그 소개란에 페미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되고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나 페미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되고 페미 된지 1일차.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런 거 하는 게 너무 힘든 사회니까. 그러면 그렇게 힘든 사회라고 해서 스스로를 페미라고 정체하는 것을 포기하진 않았으면 좋겠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페미니스트라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위로와 어떤 그 안전한 구역을 서로 이렇게 포획해 갔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예. 나 페미니스트인가? 그러니까 페미 사춘기에 접어드신 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댓글로 자기가 페미라고 정체하기 힘들었던 순간들을 이야기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서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위로를 받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오세요의 아가씨 콘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동안 오세요의 박이었고요. 커카였습니다. 네, 페미 화이팅!